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학재수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죠. 그렇죠? 근데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수가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 결국 노력과 본인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본인의 장점과 단점, 거기에 적합한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이전에 2021년도 모의고사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외부생들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월부터 11월 달까지, 올해 수능은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 모의고사가 3월 25일이에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모의고사 일정이 2주 정도 늦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3월 25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4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6월 3일 날 평가원 시험을 봅니다. 평가원 시험의 접수 기간은 대충 보면 4월 초 정도에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접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평가원 사이트에서 모집 일정을 확정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4월 초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매달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하이퍼리뷰에서는 10월 달에만 모의고사를 두 차례 봐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대성이나 이투수 사설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6월과 9월에서는 하이퍼리뷰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3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4월에는 경기도, 그 다음에 5월에는 이투스나 대성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은 보지 않고, 6월과 9월 평가원 시험을 학원에서 보지 않는 이유는 6월과 9월은 큰 시험이고 아무래도 실전력을 많이 배양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시면 좋냐면 추신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형 학원들, 좀 다른 학원을 옮겨서 시험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6월과 9월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7월은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8월에서는 이투스나 대성 사설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9월 평가원 시험은 저희 학원에서는 보지 않고, 10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대성 이투스 사설 모의고사가 2회 있고, 수능 전에 11월 2일에는 이투스 대성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 중에서 교육청 모의고사는 당일날은 시험 보지 않고 항상 다음날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3월 25일에 실시하게 되어지면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3월 26일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대신 이투스나 대성 모의고사는 당일날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생들 중에서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4월, 5월 이렇게 한 회씩 모의고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3월부터 11월 달까지 정예원을 해서 모의고사를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학원생들 외 외부생들의 일정 인원만큼을 모의고사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생 모의고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접수해서 모의고사 실시하도록 할 거고, 3월 첫 모의고사는 3월 26일서부터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1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해마다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3월 첫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느냐, 또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는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 보는 모의고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비해서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되어지지 않거나 재수할 때에 비해서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좀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모의고사를 볼 때 3월과 4월보다는 6월 정도 평가원 모의고사에 본인의 목표점을 잡아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독학재수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재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독학재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재수종합반을 다닐 수도 있고 재수종합반의 형태도 또 뭐 도심에 있는 재수종합반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숙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독학의 형태도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학재수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법이 꼭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수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리거든요. 재수는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 대비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장기적인 학습 관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8월이나 9월 모의고사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엄청 잘 나와.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희망했지만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리듬이 깨지면서 또 너무나 긴장을 해서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재수는 학습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나의 현재 학습 상태가 되게 중요하겠죠. 수능 시험을 봤었을 때 내가 수능 시험을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전체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았다. 아니면 1등급을 아니더라도 전 영역을 다 2등급을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등급을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수학이라는 과목만 3등급을 맞고 나머지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았을 수도 있고 학생들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또는 수능 영역별 점수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목은 수학을 잘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국어를 잘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재수를 결정할 때 핵심은 뭐냐면 나의 현재 공부 상태 그리고 전년도 수능에서 보였었던 성적의 상태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다 2등급을 맞았는데 다 1등급을 맞았는데 수학만 3등급을 맞거나 수학만 4등급을 맞았다.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과목의 취약 정도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삼수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삼수 이상 하시는 분들 가끔 재수학원에서 실패하시는 분들 경험을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본인 성적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이나 3등급인데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수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거잖아요. 안정적인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인해서 경쟁심도 유발시키게 되어지고 또 많은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부에 환기고 되어진다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과목을 일정한 정도의 수업의 시수를 할당받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과목들을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수학이 약해, 나는 국어가 약해라고 했었을 때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에 7교시나 4교시, 8교시 정도의 수업을 듣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예습과 복습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4시간, 5시간, 7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6월이 돼도 9월이 돼도 부진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특히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수능을 3등급을 맞았다. 수능에서 2등급을 맞았는데 내가 목표하는 바가 만약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가는 것이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학 공부가 6월 정도까지 1등급이 나오거나 만점을 맞아야만 돼요. 그렇죠? 그런데 6월까지도 수학이 만약에 1등급을 맞지 못하거나 만점을 맞지 못하게 되어지면 현재 수학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부담이 6월 이후에도 지속되겠죠. 7월, 8월, 9월이 되어져도 현재 하는 것만큼 그 상태의 수학 공부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결과적으로 과탐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영어 공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도 발생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어떻게 재수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재수하느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학습 관리가 매일 중요하다. 결국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양의 학습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현재 공부 상태 또는 전년도 수능 점수의 상태에 따라서 공부 계획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내가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영역의 점수가 안 좋거나 그게 성적이 부실한 상태인데, 그게 일반적인 재수학원처럼 하루에 균일된 공부의 양들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을 때는 결국 부진한 과목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6월이나 7월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그 이후로도 손을 놓을 수가 없겠죠. 자연계니까 수학 포기하면 대학 못 가니까. 그럼 7월, 8월, 9월 이후에도 수학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그럼 수학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수학을 딱 1등급을 맞았어. 너무나 축하할 일이지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학을 제외한 과탐이나 국어나 영어 과목의 점수 하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성적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이나 사탐의 전체 과목이 3등급이거나 4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학습의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거죠. 한 과목만 3등급이거나 4등급이 아니라 전체 과목의 성적이 낮아지면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면서 특히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도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우리 애가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능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21학년도에 재수하시는 분들, 즉 2022학년도에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재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또는 사교육과 관련이 되어지신 분들이 막 2022학년도 재수 한번 막 다 성공한다 이런 것들은 막 부추기죠. 그렇죠? 재수를 하도록. 하지만 2022학년도 재수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되어졌지만 약학대학이 37개 대학이 전체가 다 약학대학을 선발한다든가, 또는 의학계열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 마치 재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재수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요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재수는 정시 중심으로 대학을 간다는 얘기고, 정시는 딱 3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서 지원의 횟수가 3번으로 제한이 되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고득점자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고득점을 맞고도 입시에 실패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서 지원이 3번이 되어지면. 근데 원서 지원이 만약에 3번이 아니라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면 고득점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고득점자는 상위 대학에 무조건 붙을 테니까. 하지만 원서 지원이 가나다군 3번으로 딱 제한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원서 지원하는 과정에 실패할 확률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실패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수능을 조기 완성해서 지원대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능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첫 번째는 재수의 성공 재수의 가장 중요한 건 학습관리다. 머리 좋다고 재수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재수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 재수에서 1단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철저한 학습관리, 예습과 복습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재수학원을 선택을 하거나 재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뭐? 나의 전년도 수능 성적, 그리고 나의 현재 공부 상태의 문제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는 용기로 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 왜?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러겠죠. 학습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강한 학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다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 10개월이 남은 것이 아니라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의 제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재수의 방법론적인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프리비에서 맞는 재수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맞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학생들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학생 맞춤 1:1 수업과 스케줄 관리가 필요한 예체능계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체능계 학생들은 사실은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이게 필요하죠. 첫 번째는 학생 맞춤 1:1 수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기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거든요. 그럼 적은 수능 공부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집단식 수업을 하는 효율성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수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스케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철저하게 오고 가는 시간이라든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관리해야만 학습의 효율성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예체능계 학생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에 대학 입시에서 대학 가기 가장 좋은 거는 자연계. 자연계는 대학 가기가 가장 좋아요. 물론 자연계열에서도 의대를 가려고 한다, 약대를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연계열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약학전문대학원이 없어지면서 약대가 37개 대학이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계의 사이즈가 매우 커진 거죠. 그러니까 상위 대학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자연공과대학, 다시 말하면 연대나 고대나 중앙대나 세종대나 뭐 국민대 등등등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전보다 대학 입시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쪽으로 편중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인문계가 대학 가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가 대학 가기는 훨씬 더 어렵고, 더군다나 인문계는 또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계나 인문계보다 더 어려운 계열이 있어. 바로 예체능 계열이에요. 예체능 계열은 정말 대학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수시나 정시에서 모든 대학에서 예체능계 같은 과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점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예체능 계열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그 의미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의 상위권 대학 몇 개 대학에 편중되어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추가 모집을 실시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모집이 엄청나게 돌았어요. 그렇죠? 특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많이 실시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추가 모집 대학이라 하더라도 예체능 계열은 대부분의 경쟁률이 10대1,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요. 동일 대학에서 인문계나 자연계가 경쟁률이 뭐 5대1, 4대1이었을 때 예체능계 엄청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예체능계는 대학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체능 계열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과나 이과에서 수학 공부하기 어렵거나 대학 가기 어려우면 예체능 계열로 가서 대학을 쉽게 간다는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수시나 정시에서 예체능 계열은 경쟁률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체능 계열의 의미가 있는 대학들의 폭이 좁다 보니까 예체능 계열로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인문계나 자연계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만 성취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학원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수학원의 프로그램에 잘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독학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숙학원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도시명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간혹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거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냥 획일화되어진 수업이 1, 2, 3, 4, 5, 6, 7, 8교시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지치게 되어지고, 또 많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라든가 친구들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공부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수를 할 때
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학원은 결국은 학교 프로그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4번도 마찬가지죠.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좀 더 최소화하고 충분한 자기 학습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5번째는 작년에 재수학원에 실패한 N수생이에요.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한 N수생들은 첫 번째는 만약에 올해도 재수학원을 가면 문제는 뭐 결국 비슷한 학원이거든요. 비슷한 학원에 비슷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를 할 때는 뭔가 각오가 있어. 열심히 하고 싶어. 새로운 어떤 의지를 가지죠. 새롭게 환경이 바뀌니까. 근데 재수를 하다가 삼수를 가게 되어지면 사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를 하면 그 새로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냐, 한 3개월 간다 라고 한다면 재수하다가 삼수를 했는데 비슷한 학원을 선택하면 한 달만 공부를 하게 돼도 익숙한 분위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 금방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재수해서 실패한 학생들은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제 하이퍼리뷰와 같은 좀 더 차별화되어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수의 성공은 재수의 실패에서 기반한다. 다시 말하면 재수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라. 재수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삼수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삼수에서 성공한다면 재수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재수에서 실패하고 삼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수의 과정을 덮고 진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수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왜 재수에서 실패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두 번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가운데 핵심은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학습 의지가 핵심이겠지만 결국은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학습의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만 삼수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째는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학습 시간의 부족이다. 6번째 얘기는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재수학원, 다시 말하면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나하고는 잘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는 고3 실패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본인의 학습 시간이 부족했거나, 그로 인해서 시간 낭비가 너무나 많았고 본인 자기주도 시간, 학습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낮아.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의학 계열에 진입을 하고 싶어. 올해 보니까 약대 선발이 엄청나게 많아. 나는 아무래도 전문직으로 가서 약대를 가고 싶어. 그런데 3등급이나 4등급인 학생들이 약대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부터 3등급, 2등급, 1등급 만점을 단계별로 올라가서 수능에서 만점을 맞으면 되겠지? 하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3등급인 학생이 만점을 맞으려고 하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점수가 빠르게 향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과정에서는 치열한 실전 과정, 철저한 실전 마무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수학을 내가 한 번 1등급을 맞거나 한 번 만점을 맞았다고 해서 수능에서 만점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3등급인 학생이 약대를 가려고 하면 첫 번째, 지금부터 6월까지 공부를 통해서 만점이 나와야 돼요. 또는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시기가 되게 짧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쭉 성적이 올라서 나오면 대학 간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상태에서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이 최고점을 찍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실전 마무리 과정이 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공부의 최고점을 찍는 시기가 적어도 6월 정도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봐.
3등급을 맞았는데 작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를 75점을 맞았어. 80점을 맞았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맞으려고 해. 작년에 1등급 92점이죠. 그쵸? 92점을 맞으려고 하면 그게 언제 맞아야 된다고? 6월까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본인에게 맞는 자기만의 학습 방법과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인강을 하루 종일 들어. 막 5시간씩 10시간씩. 인강을 그렇게 들어서 학습의 효율성이 생길 수가 없죠. 공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인강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습에 필요한 부분,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학습에 대한 인풋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인강을 듣거나 과외 수업을 듣거나 학원 수업을 듣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공부를 소화시키고 공부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학원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서 1:1 개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학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본인의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학생들은 3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등급을 맞는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 3등급의 시야로 모든 공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1등급을 맞는 학생이 만점을 맞는 학생이 공부를 한다?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결국은 뭐냐면 나의 학습 상태가 결국은 나의 학습 시간과 학습의 성취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등급이 4등급이고 3등급인데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이 12시간을 공부하는 1등급 학생의 공부만큼을 따라갈 수 있나?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역량만큼밖에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 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나의 학습의 문제점, 또는 학습의 개선점,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재수는 생각보다 짧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재수 시작했어? 그러면 6월 정도 되면 9월 정도 되면 성적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 점수가 안 나오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재수하는 과정에서 삼수하시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그냥 아이한테 맡겨놓고 우리 애는 열심히 하니까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그냥 보시면 실제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입시는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점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어진다면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성향에 맞는 학원이 뭐냐. 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어. 아니면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어. 아이의 성향과 재수학원이 맞나. 두 번째는 뭐 생각해야 되냐면 학생의 수능 성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월이나 9월 성적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6월이나 9월 성적보다 수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능 성적이 진짜잖아요. 수능 성적을 고려했었을 때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탐에서 성적이 균일한 성적인지 아니면 수학을 못했는지 국어를 못했는지 그런 경우라면 취약 과목을 빨리 보완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의 정적이 만약에 3등급인데 우리의 목표는 서울대, 연고대구나 약대를 가고 싶어. 그럼 성적을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단시간에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목표점을 지금서부터 6월이나 7월 달에 짧은 목표를 정하세요. 단기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단기의 학습을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많은 양의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학생이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양의 공부라는 것은 인강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학습 시간만 확보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습, 복습에 대한 적절한 학습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예습보다 복습의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취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진도 계획을 짜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이나 7월이 되었을 때 성적이 올랐어. 선택폭이 넓어지거든요. 6월이나 7월이 되었을 때 성적이 원하는 만큼 올랐어? 그럼 우리의 문제점이 뭐야? 예를 들어서 수학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아니면 실전력을 배양할 것 같아. 아니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아이가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6월이나 7월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가 되어지지 않아. 대표적으로 그거죠. 취약한 과목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든가, 두 번째는 전체적인 성적이 아직도 향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든가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수학 성적이 안 온다는데 수학 포기하고 난 다음에 영어나 탐구에 집중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성적이 다 3등급이야. 방법이 뭐가 있어? 계속해서 그걸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야? 학원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줘야 되는데, 6월이나 7월이 되어졌을 때 어떤 학원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꼭 기대만 갖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역작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재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6월이나 7월 달까지 공부의 목표를 빨리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7월 정도가 되어졌을 때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의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이 6월이나 7월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재수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 시간은 다가오게 되고 시간은 쫓기게 되고, 공부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 한다고 해서 그게 등급이 갑자기 1등급, 2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7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재수가 끝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자꾸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수는 초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과정에서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나의 수능 성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해서 6월, 7월까지 성적을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학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학생이 스스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이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공부에 마치 계획을 짜는 것처럼. 그래야지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학원에 다니면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학원에서 많은 시간들을 소모한다는 거, 또 학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의 틀 안에 있다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때까지 7교시나 8교시 수업을 진행을 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습을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해?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학원의 프로그램에 모든 시간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12시간을 공부할 때 밥 먹는 시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간들이 학원의 프로그램에 잡혀 있다면 결국 스스로 갖는 시간은 별로 없는 거고,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은 사실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7번째는 뭐냐면 의학계열, 특히 의대나 치대나 약대 같은 상위권 대학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철저한 예습 복습 밀착 관리, 밀착 관리가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독학 재수를 진행하는 학원들이 여러 학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독학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터치받기보다는 본인만의 공부를 하고 싶은 거. 물론 그 마음은 좋지만 그게 결국은 관리의 부실로 이루어지거나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좋고, 거기다 플러스 철저한 예습과 복습에 대한 밀착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필요로 하는 경우들은 학생 개별 맞춤 1:1 과외식 수업이 연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독학재수학원에서 독학재수만 진행을 하다 보면 학원에서 학원에 와서 예습 복습하고 인강 듣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단과 학원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동 시간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동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학습 시간도 줄고, 학습 시간이 줄 뿐만 아니라 자꾸 이동하면서 결국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학원에서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학습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독학재수로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결국은 재수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 시기가 왜 중요해? 중요한 건 그거죠. 누구나 뭔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습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재수가 초기 과정에 성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이야. 자, 6월에 봤는데 똑같이 수학이 3등급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져? 수학 공부에 그만큼의 계속 학습 시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면 수학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다 보면 수학 성적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수능의 모든 대학의 전형에서 수학 100%를 뽑는 전형은 없죠. 수학 한 과목 잘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의대는 없죠. 결국은 뭐냐면 4개 영역의 성적을 다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취약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성적 향상이 발생이 되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성적이 전체적으로 낮아. 2등급이거나 3등급이야. 그러면 학습 부담이 되게 큰 거거든요. 수학도 해야 되지, 국어도 해야 되지, 영어도 해야 되지, 사탐, 과탐도 해야 되지 보면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학습 시간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기 과정에서 학습이 성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독학재수 또는 재수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를 시작해서 3개월 내에 승부를 봐야 되고, 그 3개월 동안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의 특징, 점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고 거기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이포림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는 밀착관리, 학생 1대1 과외식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4가지가 있어요. 학원에서는 획일화되어진 재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독학재수를 원하시는 분들, 학원에 오면 독학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8시에 와서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일반 재수학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철저한 학습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독학재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 그랬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관리라는 부분들이 단지 등원이나 하원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무슨 공부에 문제점이 있는지, 하루에 공부 계획한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과 부모님과 학원에 서로 공유가 되어야만 학습의 성취가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면서 독학재수 안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프로필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어떤 과목에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하고 1대1 수업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1대1 과외식 수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재수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자신만의 재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학습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간에 공부가 빨리 올라가야 되고, 성적이 오르면서 거기에 따른 입시의 전략과 계획들을 수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려. 그냥 열심히 해. 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많은 시간 공부하고 부단히 공부하고 수업 엄청나게 듣긴 듣는데 느려. 결국은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재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느린 공부로는 공부의 성취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빠르게 단기간에 공부를 빨리 끌어올려야만 그 다음 단계의 입시 계획들을 수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성공재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성공재수 프로그램은 일반 재수학원하고 비슷하죠. 학원에 오면 학원에서 수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에 대한 수업을 하루에 3교시나 4교시 수업을 듣게 되어지는데, 일반 재수학원처럼 7, 8교시의 수업을 듣다 보면 자기 공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재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국어, 영어, 수학을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학생 1대1 수업을 듣고 학생이 취약한 과목에 집중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업으로 인한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1대1 개별 수업은 1시간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아마도 본인이 10시간, 12시간 정도의 학습을 해야만 많은 양의 과제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되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그 다음에 1대1 수업을 통해서 병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독학재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독학재수 하시면서 한 과목만 클리닉 형태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가탐에 대한 전반적인 과목들을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성공재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재수가 진행이 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모의고사가 3월 25일,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3월 26일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학사 일정이 좀 늦어졌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일정이 미뤄지면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좀 늦춰지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 첫 모의고사에서 기대만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소 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고, 단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여지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결과에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지, 결과가 나오면 자 6월이나 9월 때까지 한번 보자, 6월 9월 가면 성적 오르겠지, 그때 가서 성적 안 나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성적이 안 나와도 방법을 찾기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초기 과정의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 재수를 시작해서 3개월이 제일 중요하다. 3개월 동안의 성적을 올려야 된다. 3개월 동안의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다? 철저한 밀착관리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관리,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진한 과목을 빠르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